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메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 아유,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주님 어제 고생 많으셨죠? 네. 어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네. 발언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탄핵 기각 198 연등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는 게시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법주님께서 이렇게 월강사 신도분들과 함께 발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 법주님은 애국자다. 이렇게 막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뭐 잔다르크와도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신 분들도 있던데. 향수합니다. 예. 이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명리에서는 속진에서 일어나는 일, 예. 지금 현재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도 누구를 탓하지 마라. 누구를 탓하지 마라. 모든 문제가 개인사든 국가든 사회든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결과 다 내 탓이다. 부처님 말씀도 있지만 명리적 역에서 학술적에도 네가 그 자리에 있기에 결과를 네 자신이 맞이하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리는 현실에 신비롭고 신묘한 학문이지만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현실적이라 잠깐 비껴가는 얘기지만 저한테 가끔 상담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요. 너무 선생님 좀 속된 말로 좀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좀 싸가지 없는 선생님이라고 돌아가면서 아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탓할 모양새를 갖고 그거를 응원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쨌든 시청자분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 기도를 그동안 열심히 하고 월강사 저 법주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기도는 했지만 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쨌든 여하튼 계략과 인간책을 쓰는 인간을 잔악하게 우리 윤 대통령을 여기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갚지만 또 누군가는 원수로 갚기도 하는 게 사람 관계의 세상 사이의 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누군가는 또 등에다 칼을 딱 꽂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월강사에서 12월 15일 어제 일요일 동지기도를 포함해서 법회를 했으며 대통령 각각께서 무탈하시게 198 기도를 함께 펼쳤습니다. 세상사에는 사실이 묻히고 또 모략이나 거짓이 판치는 시기가 있고 또 그런 소용돌이에 내가 파묻힐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윤 대통령께서 고별담화죠, 그게? 네. 고별담화에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그래서 네네. 우리 법주님께서도 저도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겠다. 네. 그리고 열심히 198 연등 릴레이 운동을 펼쳐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나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께서 마음이 아팠을 것이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고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박사님 예. 뭐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저희 이제 방송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중에 정말 법주님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쪽집게 중에 쪽집게다. 대한민국에 용하다는 무당들, 용하다는 점쟁이들, 용하다는 사주쟁이들 다 찾아갔지만 법주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은 정말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이제 언론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 방송 며칠 전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한동훈 대표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법주님께서는 제 기억으로는 이 명태균 씨의 명자도 끄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예 입에 올릴 가치가 없다라고 그냥 아예 짧게 그냥 끊어버렸어요. 제 기억 속에.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은 버티지 못했고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라고 버틴겼습니다마는 갑자기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우리 법주님 정말 놀랍다. 그때 그 한마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뭐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는 기도나 공부 학문적인 여기 학문적인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나 수행도 합니다. 또 같은 내용의 같은 말이겠지만 명상도 많이 합니다. 그러기에 순간적으로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 거겠지만 영감이 타가서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까지 살아온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순간순간 저도 치졸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내가 조금 비굴하다거나 비겁한 행동도 할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제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제가 속인이라고 생각할 때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인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느 선에 이렇게 그어놓은 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 아니고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저를 그냥 뒤에서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건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합니다. 그러나 나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상식선에서 또 일상적인 생활의 그 행동 반경에서 굉장히 어긋나고 나만이 돌출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몹시도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사주팔자를 놓고 분석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영감이 와서 탁 막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싫습니다. 제 테이블에서 그런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주셨고 결국은 지금도 그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신데 뭐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스스리라고 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법주님의 말씀을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겠군요. 아유, 무서워.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조국 대표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구속된다라고 법조님께서 미리 예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정말 대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하면서 이제 법정 구속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 수감된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수감이 되었고, 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첫 재판관 회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 조국입니다. 예. 그런데 그 1등 공신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은 또 조국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첫 재판관 회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이제 탄핵 이런 정도면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두 분과의 관계는 그냥 개인사의 관계가 아니라 역사의 큰 예. 틀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분이 이분을 넣었을 때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나오면 대권 주자로 앞서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한테 이긴 것도 아니고 승자도 패자도 없이 승자와 패자가 없으면 둘 다 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패한 것이요 또는 명리적으로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는 둘 다 승리자가 될 것으로도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0입니다. 0은 다시 출발이기 때문에 누가 승자요 누가 패자라고 할 것도 없지만 지금의 입장에선 둘 다 패자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싸움이라는 것은 네. 이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조국 대표의 싸움은 조금 전에 법정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제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런 거는 명리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명리적인 것보다 우리가 이게 역사의 한 장면이니까 예. 역사의 한 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년에 을사년입니다. 내년에 을사년인데 을사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좀 신화에 나온 얘기 좀 해볼까 아니면 말을까? 네. 신화적인 거. 네, 뭐 신화적인 걸로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우리가 큰 틀에 그 헤라클레스 할 수 있죠. 네. 모든 걸 다 물리치는 예. 헤라클레스가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신화적인 신의 아들의 지그프리드가 있습니다. 예. 제 나이 또래나 위아래로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그프리드가 있는데 신화에 나오는 누구죠? 제 뭐죠? 헤라클레스? 제우스. 제우스. 제우스 아들이 예. 헤락적이잖아요. 예. 거기도 제우스의 아들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영화에서 본 것입니다. 예. 책도 보고. 근데 그 황제가 죽어서 아들한테 이제 황제 자리를 줬는데 그게 지그프리드예요. 작은 아버지가 시기 질투를 해서 마치 계유정난을 일으킨 세조과 같죠. 지그프리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아버지가 지그프리드는 신이지만 인간의 살점이 한 군데가 있다. 예. 그래서 그 살점이 한 군데가 어디냐고 부인한테 물었어요. 내가 지그프리드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살점이 있는 곳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그프리드 부인이 여기다가 옷에다 동그랗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가 그걸 알고 지그프리드가 이렇게 냇가에서 물을 마실 때 명중을 시키는 화살로 딱 쏴버려서 지그프리드를 죽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지그프리드를 죽였는데 그 부인이 승전사로 나와서 다시 작은 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좀 얘기가 다르게 흘러가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만들 때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생각이 있었지만 자 내년에 을사년입니다. 역사기 때문에 역사를 얘기할게요. 을사오적이라고 있었죠. 예, 있었죠. 을사오적. 네. 그 오적이 그때 당시는 승자였습니다. 그렇죠. 조선을 팔아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친일파로 대단히 잘 먹고 잘 살았죠. 예. 그러나 현재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국의 현재 와서. 역적이죠. 그렇죠. 만구의 역적으로 되었죠. 그러기 때문에 싸움에는 처음에 승자가 있을지 몰라도 패자가 있기도 마련인데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 때 예. 그쪽이 190 몇 명이죠? 거기가? 192명이죠. 근데 요번에 야권이 발표한 사람이 7명이 되잖아요. 찬성표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7사람이었죠. 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겠다라고 딱 나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그뭐 사람들 정책 소신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소신이 차라리 있는 겁니다. 예.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치졸한 걸 조금 벗어났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나 을사오적처럼 오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누구죠? 그 어둠의 표. 암약. 결과적으로는 204표가 나왔으니까 5표의 어두운 표가 등장한 거죠. 누군지는 모르는. 그렇지. 마치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생지와도 같은. 그렇죠.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5표와 우리가 7표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하고
그러면 탈당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VIP가 그놈 어려운 용어 가결인가 뭐가 해서 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법조인께서 그 말씀 탈당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한동훈계에 네. 김예지라는 비례대표원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이제 시각장애인 출신이고, 네. 근데 이제 비례대표를 2번 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비례대표는 이제 한 번 하고 마는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비례대표했던 김예지 의원을 한 번 더 비례대표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2번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김예지 의원에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탈당을 해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예지 의원이 나는 탈당할 수 없다. 제명을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법조인께서는 뭐 정책 용어 잘 모르실 텐데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국민의힘의 그 비례대표 순번이 이어받게 되는데 제명을 하게 되면은 김예지 의원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무소속이 되고. 네. 그러니까 탈당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참 그런 경우도 참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뭐 얼싸오죽하는 말이 비교가 안 됩니다. 막힙니다. 예. 너는 대통령에서 나려오고 나는 의원직을 이어가겠다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어둠에서 내려온 그 5표로 5표. 인해서 예. 우리 VIP가 가결이 됐는데 자, 을사오적이 있다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2024년. 예. 갑진년에도 진토에 오적이 숨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진중에 이렇게 표는 되는구나. 참, 우리 선생님 같았으면 제가 그리고 박사님 예. 저는 쪽집게도 아니고 예. 1인자가 아니에요. 아, 어떻게 운이 좋아서 아, 박사님을 그러면 만나서 그럼 저기 법주님 저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정하겠습니다. 예. 쪽집게가 아니고 족집게. 쪽이 아니고 이 쪽은 이제 경상도 발음으로 좀 세게 한 거고 그 표준어는 족입니다. 족집게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이 족집게는 잘 발음이 안 되네요. 쪽집게가 나는데 사실은. 저는 예. 열심히 공부하고 그 예. 공부에 따라서 그냥 열심히 풀어보는 거지. 예. 귀납적으로 올해 갑진년에 예. 이거는 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거고 진토는 5의 숫자입니다. 이 중에 숨어 있는 5인자 귀납적으로 제가 봄에 이 얘기는 했지만 제가 여기서 잠깐 좀 넘어가서요. 예. 이분이 을사오적 갑진년의 오적을 향해서 예. 승리, 아까 승자가 누구 패자냐 뭐라고 했잖아요. 예. 승리를 할 여기가 숫자가 생각나네 지금. 예. 자, 제가 시청자분께 여기 팔자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3과 오늘이 16일이죠. 예. 6이라는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갔으니까 제가 네. 다음에 이렇게 풀려보고요. 이거를 잠시 봤더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을사오적으로부터 을사오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갑진오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숫자가 예. 3과 6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3과 6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그 풀이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봄에 예. 올 봄에 제가 굉장히 몹시도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이분이 귀인이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쪽에서 목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어렵죠? 예. 이게 바로 이 책의 원리예요. 이 동쪽은 제 동자와 같은 동자네요. 네. 왕자네요. 과거 화랑 왕자 그까지 왕손이시네요. 그러면 글쎄요. 예.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들었는데요. 각하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도 농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철종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주류 철종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제가 박사님 질문을 하셨는데 이 얘기 하다가 예. 흥분을 해서 그런지 잠시 잊어먹었어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동자와 목자가 저도 잊어버렸네요. 아 그러면 박사님 예. 시간도 많이 되셨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요거까지 하려고 했는데 요거까지 하면 좀 길어져요. 네. 다음 영상 때 좀 찍으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네. 시청자분, 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법주 월강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특히 대통령 각하를 사랑하시는 모든 국민들, 역사는 반복입니다. 요즘 역사는 반복이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을사오적, 갑진오적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절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하지 말고 절망 뒤에 오는 거는 반드시 희망이고 행복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윤 대통령께 힘을 주십시오. 저 법주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저 법주 월강사에도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